안녕하십니까. 저 HM파마 대표이사 지효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 불을 꺼야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일랩 개발 스토리랑 도대체 우리가 뭘 하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방금 전에도 저 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이제 완전한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아메이랑 이 HM파마라는 회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고생스러운 거 알거든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알고. 근데 이게 저희가 마냥 뭐 ABO 분들을 고생시키려고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이면에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는 길에 이게 왜 필요하고 도대체 이런 제품을 왜 만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HM 파마라는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는 저하고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 둘이서 창업을 한 이름과 동일하게 파마스리컬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정말 오래전부터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홀자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막스루브너 연구소, 독일의 연방 막스루브너 연구소 소장이자 뭐 독일 칼슐레 대학교 명예교수자, 뭐 정말 세계 식품미생물 연합의 회장이자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더 나가서 이 홀자펠리아라는 속의 이름을 부여받으실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이 과학계에 미친 업적으로 인해서 미생물의 이름을 위렐름 홀자펠을 따서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미생물학계에서는 엄청난 석학이세요. 이 홀자펠 교수님과 제가 이제 만든 회사인 거고, 저는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가 한동대학교에서 홀자펠 교수님과 같이 교수를 하다가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신약 개발 회사다 보니까 건강기능성 식품 회사 외에도 다양한 이런 제약 회사들이나 글로벌 아니면 이제 보통은 이제 병원 쪽에 메디컬 파트너들이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저도 그냥 사실은 아메이에 저 알던 분이 아메이로 이직을 하셔가지고 아메이 글로벌에서 이제 C레벨들이 오시는데, 되게 높은 분들이 오시는데 기술 세미나 같은 거를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도대체 미생물은 뭔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 뭔지 좀 세미나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뭐 신박한 기술 같은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가가지고 세미나를 막 하고, 저희가 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마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신 분이 미국의 뉴트릴라이트의 이제 폴 시라라는, 지금 부사장이신 것 같아요. 뉴트릴라이트 글로벌 부사장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와서 보셨고, 그분이 나중에 불현듯이 저희의 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2017년에 그 이야기를 했고 출시까지 5년이 걸렸어요. 기술 개발만 하면서. 사실은 저도 잠시만요. 저 옷 좀 벗을게요. 덥네요, 진짜로. 얘가. 그래서 저희 개발 많이 해봤거든요. CJ의 유산균도 저희가 같이 개발했고, 종근당 균주도 저희가 같이 개발했고, 뭐 일동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1, 2년 넘어 개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5년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메이가 이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악착 같은지 많이 느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는 들었어요. 아메이는 보통 기술 개발을 한번 하면은 5년 10년을 개발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10년, 20년을 판다. 그리고 자기네는 글로벌로 다 통용될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고 했던 거를 나중 가서 깨달았죠. 나중 가서 깨닫고,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셀트리온이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근당이랑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미생물을 이용한 우울증 치료제를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이번 연도에 득하고,
그래서 실제로 신약 개발 쪽을 거기에다가 이제 대장암 수술 이후에 생기는 이런 배변 조절 문제라든지 보통 항암제가 들어가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악성 변비 아니면 악성 설사예요.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수반되는 장질환 치료제를 저희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임상 시험을 해서 되게 성공리에 되고 호주에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아서 신약 개발 쪽으로 저희는 쭉 가고 있는 회사인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피마스 기술이 먼저 출시된 거는 아메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마이랩이라는 기술이 이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이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걸 알고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랑 이런 기술을 가지고 개인 맞춤형을 좀 해보자라고 컨택하는 회사들이 뭐 내노라 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 CJ도 투자를 했고 아모레퍼시픽도 방판그룹이 있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도 50억 이상 저희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고 이러면서 하자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아메이랑 교수하던 시절에 사업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수룩해서 그런 건지 그 독점을 20년을 들였어요 아메이에다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신약 개발 외에는 이 건강기능성 식품과 식품 쪽은 아메이하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마스라는 기술이 거의 세 개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 벨기에 쪽에 프로다이제스타 겐트 대학교에서 나온 샤임이라는 기술과 네덜란드의 이제 TNO라는 국공연구소에서 나온 팀이라는 기술과 이제 저희도 당연히 독일 홀자펠 교수님 기술을 많이 채용을 한 거지만 저희 HM 파마가 가지고 있는 피마스라는 기술 세 개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도 개인 맞춤형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은 피마스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마스라는 원천 기술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은 아마 아메이에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제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저희가 가졌던 컨셉이 하나가 또 있어요. 아메이는 저희는 시장을 구분을 할 때 better, best, only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죠. 뭐 현대가 토요타보다 좋다, 뭐 벤츠가 현대보다 좋다 이렇게 베러의 제품이 있고 베스트라는 제품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뭐 아주 더 좋은 베러죠. 베스트라는 제품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뭐 삼성 같은 곳은 초격차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올리 제품이에요. 유니크 제품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제가 알기로 올리를 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X 그 많은 임상 데이터와 엄청난 자료가 있음에도 아메이를 떠나서는 아무 데서도 살 수 없는 제품이 존재하는 거고 치약이라든지 앰모스피어라든지 뭐 정수 모든 제품들이 아메이에 아주 올리한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스트러글 하고 있는 곳이 프로바이오틱스 영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베러 제품인 거죠. 아메이에서는 베러 제품을 가지고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서 상당히 큰 고통이 있고 여기에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미래의 더블 X를 만들자라고 시작된 게 이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인 거고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임상적으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를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검증된 전 세계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가면서 더 많이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직원 한 75명에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은 한 500억 정도가 들어온 회사이고요.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미생물은 뭐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뭐고 락틱애시드 박테리아 유산균은 뭐고 비피도는 뭐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프로바이오틱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인 줄 알았고 유산균 비피도 박테리아가 장에 있는 모든 건 줄 알았고 이거의 밸런스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 유산균이다 비피도박테리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지오셉이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여기 강남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은 그러니까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건 지구에서 미생물은 지금까지 수천억 개가 나와 있는데 아직도 5%도 다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양이 있고요. 저희 장 안에만 미생물이 2,000개가 넘는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유산균과 비피도박테리아는 그 중에 하나예요. 2,000개가 넘는 미생물 중에 하나의 존재인 건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유산균이랑 비피도박테리아가 유명한 거야?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 현재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키워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걔네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가 엄청나게 유명한 거지. 걔네가 장내 미생물의 모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유산균과 비피도박테리아만 하더라도 수백 종류인데 요 수백 개의 미생물들 중에 골라서 열댓 개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인 거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 수백 개의 유산균과 비피도박테리아 중에 요 19개는 논문을 봤더니 특히 더 좋다고 하니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해서 아주 19개만 떼어놓은 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의 장내 미생물은, 제가 장내 미생물 연구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게 쥐한테, 제가 처음에 식품 쪽도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라미를 발효시키는 연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살라미를 발효를 시키려면 미생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가지고 살라미를 발효시키는데, 사람들이 살라미를 먹으면 이 안에 들어있던 미생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거를 확인하려고 살라미 발효하는 미생물을 쥐한테 먹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먹여봤더니, 저희가 실험실에서 쓰는 쥐가 C57BL6라고 검은색 쥐인데, 이 검은쥐는 되게 포악하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인턴들 가면 무조건 물리고 피 흘리면서 오는 게 이 실험쥐인데, 얘한테 먹이고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저희가 살라미에 대응하는 영양소를 먹이다 보니까 쥐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이 균을 먹인지만 살이 안 찌고 되게 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시절인데, 이런 아마 CJ 바이오가 저희랑 CJ 그 아토피 133 아시죠? 아토피 뭐 바이오 유산균 133 그거 저희랑 개발한 거거든요. 그거 처음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연구 의뢰한 게 2008년인가 그랬으니까, 저희가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아무런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홀자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했더니, 홀자필 교수님이 그 당시에 욜란다 산즈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저한테 하나 던져줬는데, 그 논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미생물들이 사람의 유전자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과학자들이 엄청 뒤통수를 맞은 딱 그 타이밍이에요. 유전자가 만병의 근원을 다 풀어낼 거라고 생각해서 20년 동안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고 났더니 그 안에 생각보다 별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전자가 99.9%가 다 똑같아. 거기에다가 나중에 과학자들이 되게 무릎을 친 게, 야 그러고 보니까 되게 이상한 게, 일란성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라는 건 유전자가 100% 동일해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성격도 되게 다르지.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만 암에 걸려.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만 비만에 걸리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만 자폐증이 걸리는 케이스도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럼 도대체 둘이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이런 병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라고 그 일란성 쌍둥이의 똥을 분석하기 시작했더니 변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가 100% 동일한데도 질병이 다르게 나타나는 케이스에서 찾은 거의 유일한 단서가 장내 미생물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거기서부터 연구가 시작되면서 욜란다 산즈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면은 살도 빠져, 비만도 돼, 뭐 개선돼, 대사질환도 개선돼, 뇌 기능도 개선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라는 연구 내용을 제시를 했고, 거기서부터 저희 연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제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데 설명 안 하고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이번 연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시장이 어떻게 가냐면은, 의약품, 저희는 신약을 하다 보니까 의약품의 시장이 스몰 몰리큘, 그 저분자 화합물의 그 의약품, 타이레놀, 아스피린, 케미컬, 신테릭 만드는 이 약에서 요즘에 가장 대두되는 거는 바이올로직스 아시죠? 바이오 의약품 해가지고 요즘에는 암 치료하러 가면은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피에서 돌아다니는 물질을 빼가지고 바로 넣어주는 건데, 요 다음이 LBP라고 해서 미생물 치료제가 요 다음 레벨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넣어서 장내 미생물을 바꿔서 병을 치료한다라는 게 넥스트고,
세계 최초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이번 연도에 승인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세레스라는 회사인데 그 약이 뭐냐 하면은 C. 디피실리라는 미생물에 감염이 되면은 이거는 불치병이라서 약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장을 자르다가 더 이상 자를 장이 없으면 돌아가시는 게 이 C. 디피실리 감염증인데 여기에 유일한 치료제가 이 미생물 치료제예요. 세레스사에서 나온. 근데 이 약이 뭐냐 하면은 건강한 사람의 변을 동결 건조해서 캡슐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똥 치료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똥을 지금 먹는 게 유일한 수준일 정도로 이게 수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의 가장 선두 기업의 의약품 회사가 하는 게 여수준이에요. 이 수준이에요. 이게 사람의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너무 복잡해. 왜냐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아메이 글로벌이랑 연구하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장수한다라는 연구 논문을 보면은 거기에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콩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라는 게 나오고 콩 단백질 이소플라본이 중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이소플라본을 장에 있는 미생물이 이퀄이라는 물질로 바꿔주면 이게 혈액으로 들어가서 항암 효과도 있고 생면 영장도 있고 항염증 반응도 있고 되게 좋은 건데 미생물에다 의존을 해야 돼요. 이퀄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래서 봤더니 일본인 같은 경우는 40%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특정 장내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한국인은 저희가 연구를 하니까 한 30%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소이소플라본이 들어왔을 때 이퀄까지 바뀌는 과정에 20-30개가 넘는 미생물이 서로 토스를 치면서 아 네가 껍질을 벗겼어? 그럼 내가 요거를 6탄당으로 바꿔서 너한테 주면 너는 이걸 3탄으로 바꾸고 넌 붙여가지고 5탄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20-30단계가 거치면 이퀄 하나가 나와요. 그런 과정이 가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역은 지금 과학자들이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제도 모르겠다. 일단 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항생제를 4주간 줘서 다 지운 다음에 다른 사람의 똥을 넣어. 그게 현재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자폐증 치료제로 임상 2상이 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건강한 아이의 분변을 초코우유 성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먹고 지금 치료율이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치병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지금 치료가 되는데 이거의 넥스트 레벨이 뭐냐면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마이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넥스트 레벨이 뭐냐면 테일러링이에요. 그래 이게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아까 그 현상을 저희는 나비 효과라고 불러요. 뭐가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어찌 되는지 모르는데 이 안에 2,000개의 미생물이 핑퐁을 치면서 최종적으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트립토판이 분해가 되고 단세지방산이 나오고 비타민이 만들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중간을 완전히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저희가 가진 피마스라는 기술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변을 가져오면 여기다가 복제를 떠가지고 블랙박스를 푸는 게 저희 기술인 거고 여러분에게 지정을 해드린 1번부터 6번이 나비효과의 시작점이라는 거를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다양성이 높아져 단세지방산이 증가해라는 이 기술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저희가 아메이한테 20년 독점을 어야부야 드린 기술이 요 기술인 거고 그게 이제 폴시라가 그 당시에 본 거죠. 아 이거는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여기에 탑재된 기술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약간의 패러다임을 바꿔드리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냥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를 대면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오바마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가 5천억을 투자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거를 여러분은 지금 타겟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웬만한 의사들도 들으면은 깜짝 놀라는 수준의 테크놀로지와 프로그램이 이 안에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생물 얘기 잠깐 할게요.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들도 보시는 것 같아서 다른 데서 많이 안 하는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생물이 의학과 완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은 이제 독일 분이신데 그 우리나라에 사실은 오시려던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제 그냥 리뷰를 하자면 저도 이제 한동대학교 출신 제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있고 홀자펠 교수님도 할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시고 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시고 아드님도 아프리카 선교사세요.
그래서 지금 홀자펠 패밀리가 아프리카에서만 100년을 지금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정도. 홀자펠 교수님 아버지가 아프리카에다 학교만 50개가 넘게 세우신 걸로 알아요. 근데 그분 스스로는 한국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오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한동대학교 돌아가신 고 김영길 총장님과 이제 신영길 교수님과 홀자펠 교수님이 독일에서 창조과학회라는 거에 일원이셨다 보니까 사실은 홀자펠 교수님이 한국에 계시다는 걸 듣고 서울에서 그 당시에 고속버스 타고 그 CJ 상무 이런 사람들이 막 왔었어요. 진짜 있는지 확인하러 구경하러 왔다고. 왜냐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전 세계 식품 미생물 연합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미생물 연합에는 4개 분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 미생물 연합 위에 아시아 패시픽 미생물 연합 위에 뭐 동아시아 연합 위에 세계 미생물 이런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4개 분과 중에 하나 분과의 총괄 회장을 20년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학회는 가면은 4-5천 명씩 모이는 학회인데 우리나라 이제 CJ 되게 고위직 사람들이 그런 학회 가서 먼발치에서 홀 교수님 기조연설하는 거 보고 요러던 분들인데 그분이 한동대에 왔다는 거를 이제 보고 구경하러 오시고 막 이런 수준인데 홀 교수님은 이제 독일에서 미생물학을 하셨고 독일이랑 프랑스는 미생물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로버트 코크와 루이스 파스테르. 예, 그래서 이제 그 1870년 이때 이제 이 둘이 미생물의 존재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처음 로버트 코크가 성공적으로 먼저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게 1877년에 로버트 코크가 그 죽은 동물의 피를 뽑아가지고 봤더니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동물에 넣었더니 그 동물이 죽는 거를 확인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내가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인데 내가 전염병에 걸리면 나는 저주를 받은 거야라고 알아서 사제한테 가가지고 빌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로버트 코크가 뭐를 발견했냐? 네가 아픈 거는 당신이 아픈 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는 게 물과 공기 중으로 당신에게 들어가서 당신이 아픈 거야. 그게 탄저균을 처음 발견합니다. 로버트 코크가. 그리고 그게 노벨 의학상을 받고 거기서부터 의학이 시작이 돼요. 예, 그 로버트 코크의 제자가 홀 교수님이 17년간 여기만 막스 루브너 연구소의 막스 루브너가 로버트 코크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맨날 쓰시는 칼로리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막스 루브너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독일 이제 루이스 파스테르도 같은 걸 하다가 루이스 파스테르의 제자가 엘리 메치니코프예요. 면역학을 처음 만든. 예,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이 상황이.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은 독일에서의 가장 유명한 연방연구소, 미생물 연방연구소의 연구소장을 17년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에 했던 과제가 1년에 100억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과제를 하시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오신 다음에 제가 처음 따드린 게 농림부 3천만 원짜리 살라미 발효 과제를 따드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17년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여기까지 저희가 온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라는 존재가 의학의 시작과 맞물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미생물은 다 죽여야 되었어요. 탄저균, 뭐 식중독균 죽여야 돼. 알렉산더 플레밍이 항생제를 만든 게 엄청난 업적이 되고 균을 다 죽여야 돼가 됐고 옛날에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옛날에 제가 그 효자시장 근처 거기 살았었는데 되게 세문안 쪽에 가면은 항생제를 엄청 세게 놔주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막 데려가고 했어요. 그거 먹으면 감기가 똑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의사가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의사가 항생제 쓰는 걸 벌벌 떨죠. 항생제 쓰면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처방을 하죠. 그럴 정도로 이제는 미생물은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미생물은 살려서 억지로 먹어야 되는 존재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그림을 대변하는 거예요. 파란색이 일반 분유 판매량, 회색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분유 판매량이에요. 이미 엄마들이 균을 죽여야 돼가 아니라 말 못하는 애들한테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더 비싼 분유를 억지로 사서 먹이는 시대가 왔을 정도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그 이면에는 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논문이 되게 유명한데요. 제목이 마이크로바이오타 안티비오틱스 앤 오베시티.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과 항생제와 비만이라는 논문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요란다 산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중요해. 막 이런 연구들이 시작이 됐고, 한 가지 되게 획기적인 연구가 뭐였냐면은 그 제프리 아이 고든이라는 연구소에서 한 연구인데, 쥐한테 균을 다 없애봤어요. 쥐한테 균을 다 없앴더니 갑자기 얘가 밥을 한 1.5배를 많이 먹어요. 균이 있는 쥐에 비해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살이 절대 찌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비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의사들이 야, 마이크로바이옴이 뭔가 있네 해가지고 아이들의 처방전 기록을 훑기 시작했어요. 2세 미만의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한 아이들의 처방전을 다 찾은 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의료 기록을 확인을 했더니, 항생제를 처방받은 아이들은 5세 이후에 비만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을 찾게 됐어요. 거기에다 그 아이들이 아토피나 천식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먹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영역, 유전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보면서 미생물학자들의 영역으로 가는 걸 보면서 엄청 충격을 먹고, 그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그게 항생제가 케미칼인데 항생제 때문에 살이 찐 거지 어떻게 항생제가 장 안에 있는 균을 죽여서 그게 살이 찐 거겠냐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실험이 나와요. 이 실험은 뭐를 했냐면은 쥐를 그냥 두면은 그냥 있는데, 이 쥐한테 로우도즈 페니실린 저용량의 항생제를 줬더니 얘가 엄청나게 비만이 되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케미칼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얘한테는 항생제는 안 주고 얘 똥만 먹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항생제 때문이 아니라 항생제 때문에 바뀐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을 유도한다라는 거를 확신하게 됐고, 이런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수천 편의 논문이 쏟아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생태계가 우울증, 인지능, 파킨슨, 저희가 이번에 정부로부터 57억짜리 정부 과제 받았거든요. 신약 개발,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 과제를 이번에 받았어요. 저희가 보니까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똥을 쥐한테 이식을 하니까 쥐가 폐쇄성 폐질환이 걸리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장 안에 있는 미생물만으로 질병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나온 우울증 치료제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게 그 우울증 치료제가 프로작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SSRI라고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는 게 있어요. 죄송해요. 점점 주무시면 안 되는데 더운데 점점 이상한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뇌에 있는 세로토닌의 양을 높이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다시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고, 그게 현재 유일한 우울증 불안증 치료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약발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치료제가 약발이 안 듣는 사람이 30%가 넘어가고 있어요. 매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것조차도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특정 상황으로 갔을 때 약발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가지고 만든 치료제가 이 약발을 훨씬 더 높여주는, 그래서 약이랑 이 미생물을 같이 먹게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조절이 되면서 세로토닌 조절이 훨씬 더 우월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임상 이상 승인을 듣겠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뇌에서 사용되는 세로토닌의 70% 이상이 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뇌 기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뇌하고 장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긴장하면 화장실에 가게 되고, 장이 편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연관점이 크다는 건 많이 알고 있고, 이런 뭐 장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은 2007년부터 해가지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여기다 투자했고, 버락 오바마는 오바마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약품에서의 선두권, 미국이 이제 유럽은 그 아스피린을 가지고 이제 바이엘 같은 회사들의 스몰 몰리큘의 천국이던 게, 미국이 암젠, 지금 파이저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신약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넥스트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인데, 이거를 자기네가 가져가기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이미 투자했어요. 한국도 5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인 빌 마리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고,
빌 게이츠가 세상을 바꾸는 5대 바이오 기술 중에 하나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유산균의 시대가 아니에요. 유산균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장 안에 있는 30조에 달하는 미생물을 누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미국과 전 세계는 이미 바라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딴 데서 했던 건데, 여러분이 지금 이거 체변 키트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미국에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할 때 체변 키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때 이제 인스트럭션을 읽어보면은 택배를 받으면은 이렇게 큰 박스에다가 베스킨 라빈스 파인트만한 통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집에 있는 옷걸이를 가져오래. 그래서 옷걸이를 구부려 가지고 변기에다 낀 다음에 옷걸이 사이에다 그 통을 넣고 그 위에 앉아서 변을 보고 그거를 닫아서, 그래서 그거를 80g 이상 제출을 해야 돼. 80g이면은 변비 쓰신 분들은 한 5번 모아야지 되는 양을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1조 원을 투자한 프로젝트가 지금 그게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마이랩이라는 프로젝트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그 저희가 여기서 더 나가서 훨씬 더 간소화된 체변 키트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면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힘이 있어요. 이 빌마리스라든지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게 입 바른 말이냐,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헬스케어라는 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바이오라는 시장을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저희 앉아서 잠깐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좀 이렇게 꼭 하면은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따 끝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이 인식의 변화를 가져가셔야 되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 일론 머스크 얘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는 돈을 벌려고 테슬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든 이유는 테슬라를 장난감처럼 뿌려놓고 테슬라를 운전하는 사람의 모든 운행 기록이 일론 머스크 회사 데이터베이스로 갖다 꽂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테슬라를 만든 거예요. 테슬라를 처음 만들고서부터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차도 좋고 배터리 기술도 좋고 엔진 기술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지만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처음부터 했던 얘기는 자율주행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는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테슬라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가 자동차 메이커, 카 메이커가 되는 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나를 포드나 현대 따위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려고 이거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인의 GDP의 13%가 모빌리티에다 쓰여요. 그 말인즉슨 미국의 모든 돈의 13%가 사람들이 운송을 하는 데다 다 들이붓고 있는데, 이 웅덩이에 쌓인 돈을 풀어내는 꼭지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을 가지는 순간 버스도 일론 머스크 거, 택시도 일론 머스크 거, 파킹락도 주차장도 필요 없어요. 나 세워주고 가면 되니까 주차장, 부동산까지 다 일론 머스크 거.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제가 어바인 쪽에 LA 그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저희 파트너사가 있어서 자주 가는데, 어바인이랑 샌디에고의 땅값이 이상하게 변해요. 어바인이 엄청나게 비싸고 샌디에고는 좀 싼 동네였거든요. 근데 샌디에고 땅값이 올라가고 어바인 땅값이 내려가요. 왜냐하면은 어바인이랑 샌디에고는 고속도로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이 고속도로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해변가 샌디에고 싼 데 가서 살지 아침에 자율주행 틀어놓고 자면서 가는 거예요, 회사를.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미친 짓을 해요. 얼마나 미친 짓을 하냐면은 전 세계 자율주행을 다 먹으려고 우주선을 날리는데 와이파이를 깔겠다고 우주선을 날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얼마나 미친 짓이야. 우주선을 띄워서,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있어야 자율주행이 되니까. 전 세계 자율주행을 다 먹으려면 자기가 전 세계 와이파이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링크를 가지고 와이파이를 깔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 그래서 무선 인터넷을 깔고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기는 카메이커가 아니에요. 이 플랫폼 시장의 완벽한 승자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아직
기존의 클래시컬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도 제가 경영학 공부하던 시절, 저는 경영학이랑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 생명과학을 박사까지 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경영학 하던 시절에 잭 웰치 막 이런 제너럴 일렉트릭의 대가, 뭐 도요타 경영 기법,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요즘 그거 안에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도 아직도 그런 생각 있으실 거예요. 좋은 원료를 가지고 이거를 공장에서 되게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세상. 이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구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는 농장도 있어, 퀄리티 컨트롤이 월등히 뛰어나, 거기에다 다이렉트 세일즈라는 구조를 가지고 휴먼 네트워크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 중에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이 밸류체인 가진 회사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다 플랫폼 시대가 왔어요. 구글은 공장 하나도 없어요. 구글한테 공장이 어디 있어요? 구글이 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애플도 그쯤 하면은 공장 지을 만한데 애플 공장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다 외주만 줘요. 자기네는 그 사과 마크 하나로 먹고 살 생각인 거지 핸드폰 만들어서 먹고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인식 가운데 무언가를 잘 만들어서 그거를 잘 팔아서 가야 된다라는 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일론 머스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바이오 플랫폼은 GDP의 25%가 넘는 돈이 모여 있는 곳이 바이오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 이 빌 마리스부터 해서 지금 지금 네슬레 아시죠? 네슬레가 페르소나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내년에 매출이 벌써 5천억이에요. 페르소나 이런 회사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야 그러면 이 바이오라는 이 무릉덩이 안에 쌓여 있는 돈을 풀어낼 수 있는 거는 뭐야? 뭘까?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뭘까요? 이게 여기 뭘로 풀까요? 여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기능성 식품을 사 먹고 사람들이 돈을 써가지고 검사를 하고 하는 거는 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년에 혹시 대장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대로 가다가 당뇨가 걸리는 거 아니야? 나의 근육은 계속해서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 두려움이 이 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두려움을 통제하는 자가 이 엄청난 거를 다 가져가는 시장이 오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통제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빌 마리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만 바꿔주면 병이 걸린다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떤 병이 걸릴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수집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중에 걸리는 병의 기록들을 같이 상관관계를 잡으면서 5년 10년만 쌓아놓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건강기능성 식품을 매대에다 쌓아놓고 몸심 보고 뭐 내가 생각해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라이프 코칭이 되는 거예요. 이 특정 플랫폼 안에서 내가 마이랩을 마이 웰네스 랩을 해가지고 내 기록을 던져 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나의 3년 뒤가 어떻게 될지 바로 알고리즘으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아메이도 완전한 플랫폼 기업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매뉴팩처 퀄리티 컨트롤이 엄청 좋아요로 솔직히 장사하기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더 이상 퀄리티 나쁜 제품은 없어요. 싼 제품은 있죠. 싼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아메이가 제가 폴시라와 함께 꿈꿨던 게 이거예요. 다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라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많이 쌓아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람들이 ABO 분들이 고객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3년 뒤는 말이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이거를 먹고 이런 운동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고객은 아무도 없게 돼요. 이거는 이 플랫폼이 엄청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플랫폼을 정의할 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두되는 게 WTA라고 불러요. 저희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플랫폼 사업은 위너 한 명만 남고 아무도 남지 못하는 게 플랫폼 사업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어떻게 대변되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그 네이버 라인 쓰시는 분 있으면 네이버 라인 쓰시는 분 있나요? 여기에? 없죠? 쓰세요? 한 분 계신다. 네이버 라인.
나머지는 다 카카오톡 쓰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플랫폼의 어려움이거든요.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3년간 5년간 넣은 이상 카카오톡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들고 나가지 않는 이상. 마이 웰네스 랩과 마이랩에다가 어린아이들 그로잉 랩부터 해서 아이들이 데이터를 3년간 5년간 넣고 나면은 아무도 떠나지 못하는 구조가 돼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그 3년간 5년간 쌓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알고리즘 피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다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돼요. 그게 플랫폼의 무서움인 거고, 그거를 보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고생스러운 제품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결국 누군가는 여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 않고 도태되는 순간, 페르소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플랫폼을 까는 순간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기식 회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폴시라와 이 미국의 글로벌 본사들과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렵다. 근데 해야 된다라는 게 맥락이었고, 그래서 시작된 게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정말 감사하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성공했고, 왜냐하면은 아메이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1년 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5천억이라는 돈을 들이부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가진 곳이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이에요. 정부로부터 5년간 지원을 받아서 5년 동안 4,000내를 모았는데 어마무시하게 모았다라고 다들 극찬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출시하고 1년 만에 3만 내를 모았어요. 1년 만에. 그리고 지금 이거를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면은 아메이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마이크로바이옴 넘버 원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로 가는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몇 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몇 년만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라 휴먼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넘어가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는 한 가지가 이제 다른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돼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더 이상 커스터머가 아니에요. 이 고객들은 커스터머가 아니라 디벨로퍼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디벨롭을 하는 과정에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카카오톡을 카카오가 만든 걸까요? 저희가 만든 걸까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카카오는 바닥만 깔은 거예요. 저희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러면은 구글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은 누가 만든 걸까요? 구글은 서버만 놨어요. 저희가 거기다 다 올린 거예요.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가 다 디벨로퍼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메이의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가는 과정에 디벨로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이 웰네스 랩이자, 그게 그로잉 랩이자, 그게 마이 랩이자. 하지만 저희는 이미 전 세계 바이오가 변하는 판도를 봤을 때 여기를 가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도태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저에게 따로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이 고생스러운 제품을 만든 이유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셔야 되는 이유인 거고, 여러분이 5년 뒤에 아메이를 만드시는 디벨로퍼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재밌는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저희 그 마이랩 결과 제안의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 결과 있죠. 그게 단세지방산이라는 거거든요. 단세지방산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뭐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 단세지방산이에요? 왜 이것만 해요라고 하는데, 왜 단세지방산을 처음으로 꼽았냐 하면은, 이 단세지방산은 여러분이 식품으로도 먹지 못하고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은 만들지도 못하는 물질이에요. 오롯이 미생물밖에 못 만드는 물질이 이 단세지방산인데, 이 단세지방산이 얼마나 중요한 물질이냐면은 저희 장세포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단세지방산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장세포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장세포의 틈이 벌어지면서 이 틈 사이로 분변 내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혈액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뇌독소증이라고 불러요. 그게 만성 염증의 시작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똥독이라고 부르고, 예, 이게 장벽이 열리면 장누수라고 하죠. 장벽이 열리면서 분변 내에 막 들어가니까 저희 면역 세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레디 스테이터스를 가면서 염증 반응이 홀바디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내독소증인데 이거를 조절하는 가장 핵심 물질이 단세지방산인데 정말 놀랍게도 그거는 저희가 오롯이 마이크로바이옴에밖에 의지를 못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거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밥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혈액에 있는 이 당을 어딘가로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가락도 썩고 당뇨의 핵심 원인이 되는 건데, 그럼 혈액에 있는 설탕을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뇌로도 많이 가죠. 뇌로도 많이 가고 근육으로도 보낼 수 있고 간으로도 보낼 수 있고 지방으로도 보낼 수 있는데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다 지방으로 보낸다는 게, 이거를 근육으로 보내면 너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다 지방에다 갖다 쌓느냐. 지방에다 갖다 쌓으면서 생기는 게 근무력증이에요. 근육에 힘은 안 들어가는데 살은 자꾸만 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원인들인데,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음식을 먹고 단세지방산의 양이 높으면은 이 영양소가 근육과 간으로 가는데 단세지방산의 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방으로 갖다 쌓는다는 게 이 논문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스트바이오틱스 지표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1차적으로 먼저 넣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 마라톤이라고 매해 되게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보스턴 마라톤을 뛰기 전후로 그 마라토너들의 변을 체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라톤을 뛴 다음에 미생물이 어떤 게 증가, 특히 마라톤을 되게 잘 뛴 사람들에게서 특정적인 미생물이 많이 올라갔는지 확인을 했더니 요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이 되게 많이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베일로넬라를 빼가지고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트레드밀을 엄청나게 잘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가지고 이 균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더니 이 애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젖산을 먹고 젖산을 프로피온산으로 바꿔주는 게 얘가 하는 유일한 역할이에요. 근데 저희가 운동을 하면 피로 물질로 젖산이 쌓이잖아요. 그게 피드백을 해서 더 이상 근육이 움직임을 못하게 만드는 게 젖산이 쌓이는 건데, 얘가 그 젖산을 뽑아 먹고 근육의 에너지원인 프로피온산으로 바꾸면서 지치지 않고 운동 능력이 더 올라간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베일로넬,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균주들 엄청 많아요. 막 그 살이 되게,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보면 아커만시아라는 균이 되게 많아요. 아커만시아만 만들어서 팔면은 대박일 것 같잖아요. 만들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베일로넬라 여기 연구할 때 저희도 베일로넬라 생명공학 연구원이랑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포 드시는 양 만들려면 한 300만 원 넘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생물은 아직 키우지를 못하는 게, 우리 장 안에는 이런 식으로 아커만시아, 염증성 장질환, 피칼리박테리움만 넣어주면 다 낫는다고 하는데 못 만들어서 못 넣어줘요. 오죽하면 다른 사람 똥을 그대로 넣겠어요. 그 미생물을 키워내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피도 락토밖에 못하는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인 거지, 비피도 락토가 이 세상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걔네들은 정말 일부 중에 하나인 아이들 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조어하고 있는 거는 장 안에 있는 베일로넬라, 피칼리부터 해서 이 모든 아이들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마이랩의 목적인 거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뭐 장 안에 미생물이 2,000개다, 대사체다, 이렇게 어려운 게 뭐를 해야 되냐? 핵심은 다양성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이제 미국의 아까 그 NIH 국립보건원에서 2,200억을 들여서 했던 프로젝트에서 나온 최종 결과 논문인데요. 이 결과 논문에서 한 얘기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이냐?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하다라는 거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가지는 다양성의 지표가 장 안에 미생물이 30조가 있어요. 종류가 2,000개 정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0개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은 1,500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00개가 있는데, 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2,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1999개는 얼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이분하게 다양하게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다라는 가장 기준되는 기준점이 돼요. 이거를 듣고 저를 포함한 이 미생물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비피도박테리아가 높은 게 되게 좋은 거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좋은 비피도박테리아 분리해서 프로바이오틱스로 만들어가지고 일동에다 팔고 종근당에다 팔고, 그게 저희가 하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비피도박테리아 유산균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은 저희가 숲을 놓고 봤을 때 건강한 숲이란 여러 가지 식물이 다양한 게 건강한 거요라는 거는 다들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건 시간이 답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수백 년을 한번 소나무밖에 없으면 한번 불태운 다음에 수백 년을 기다려야지 이게 생겨나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폴 시라가 저희한테 제안했던 게 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게 마이랩의 시작입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근데 너무 어려운 게, 저희도 처음 시작하면서 될지 안 될지 몰랐던 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개인 맞춤형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타일레놀 같은 아스피린 같은 약은 우리 몸의 유전자에 맞춰져 있는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모든 사람이 99.9%가 다 동일하다 보니까 아스피린을 먹고 약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는 태어날 때 엄마한테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가 먹든 성인이 먹든 약효는 동일하게 다 나타나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시작 전부터가 뭐가 문제냐면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달라요. 거기에다가 엄마한테 태어날 때 받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폴시라조차도 이게 가능한 프로그램이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사람마다 나비 효과를 예측을 해서 어떻게 바뀔지를 보고 그 사람마다 다른 거를 줘야 되는데, 심지어 이게 이 사람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트래킹을 하면서 계속 찾아가야 된다라는 프로그램인 거고, 이 어려운 거를 만들었고 출시한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이라는 거는 여러 개를 두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런 365라든지 장 기능 개선이라든지 우먼 헬스라든지 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저희 과학자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다이렉트 효능, 직접적 효능. 그래가지고 사람을 바로 가져다가 이렇게 딱 때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장에 미생물이 하나도 없어도 이거는 효과가 나오는 기능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기능은 사람 장 안에 미생물이 30조가 있는데 얘네가 다른 올간이래, 장기래. 근데 이 장기가 잘 돌아가면은 우울증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근육도 많아지고 다 하는데, 이 장기는 지금 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 장기를 타겟팅 해가지고 때려서 좋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피마스라는 기술이고, 그게 마이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게 기존의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지고 있던 이런 직접적 효능과는 완전히 다른 효능을 가지는 게 마이랩이라는 기능인 거고, 그래서 얘네가 둘이 뭐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미생물과 상관없이 사람의 몸을 때리는 부분인 거고, 저희는 사람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30조에 달하는 미생물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미생물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조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달라지면 뭐가 좋아지느냐, 이게 구글 가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고 쳐보시면 논문이 수만 편이에요. 일단은 비만인 사람일수록 다양성이 낮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논문들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번 연도에 나온 연구인데 이스라엘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아이들을 IQ별로 나눠놓고 봤더니 IQ가 높을수록 다양성이 높다라든지, 아이들의 천식 발병률을 봤더니 천식 발병률이 높을수록 다양성이 낮다든지, 비만 낮고, 그리고 뭐 아토피 발병률에 따라서 다양성이 더 낮아진다든지, 관절염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낮아진다든지, 논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단지 이 다양성을 높일 방법만 없을 뿐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마스 기술이 뭔지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게 요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제약회사 중에 하나가 하고 있는 게, 요즘에 이제 암이 걸리면은 맞춤형 솔루션이 나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되게 비싸거든요. 엄청나게 비싸고 쉽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안 하는 건데, 간암이 걸리면은 생검을 해가지고 간암 세포를 조금 떼어내요. 그래서 연구실로 보내서 거기에서 간암 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아주 간암 세포를 10개, 20개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항암제를 넣어보고 이 간암세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약을 그 사람에게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맞춤형 방식이고 엄청나게 비싸지만 당연히 효과는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암의 구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듣는 약의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항암제가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있다. 똑같아요. 저희가 가진 피마스 기술이 똑같은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체변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제를 합니다. 12개로 복제를 한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6개의 솔루션을 하나씩 넣어보고 어떤 솔루션이 들어갔을 때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높아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이 마이랩이라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제가 다니면서 질문 받고 많이 듣는 게 우리 가족 4명인데 지금 1, 2, 3, 4번 있는데 그냥 5, 6번 사면은 6개 다 있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 큰일 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가 신약 개발하는 수준으로 요거를 피팅을 해놨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거냐면은 이게 뭐 다양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유산균을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7,900원짜리 종근당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미생물의 사회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미생물들은 서로 엄청나게 죽고 죽이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먹는 음식물을 이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 적이에요. 서로 죽이고 서로 돕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 6개의 미생물 제품을 떨어뜨려 놓은 거는 서로 죽이지 않는 애들의 조합을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비 효과의 시작점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에 드린 건데 얘네를 짬뽕으로 드시면은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다 끝나는 상황들이 생겨요. 장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요 시스템을 할 때 여러분이 체변을 해서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실 때 이미 365라든지 뭐 W라든지 드시고 계셨다면은 그게 시작점이 돼서 거기서 더 애드로 피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끊고 이거를 드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2개의 제품의 시간을 좀 나눠서 드시는 게 좀 좋죠. 서로 죽이지 않도록 미생물들을. 그래서 이 미생물들의 관계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다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물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이 방에다가 사자랑 호랑이를 좀 데려다 놓으면은 동물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다양성은 더 떨어지고 숫자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와이즈만 연구소의 엘리나부가 셀지라는 엄청나게 좋은 논문에다 냈던 논문도 그렇고 2018년도에 기사가 나와서 막 난리가 났던 이슈도 그거예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와해시키면서 더 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도 다 그런 근거에서 나온 내용들이고 그거를 타개해서 만들자는 게 이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일환을 경험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대장암 환자들의 똑같이 했어요. 대장암 수술한 다음에 배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의 분변을 가져다가 봤더니 특정 대사체가 되게 높고 그래서 그분들 분변을 여기다 놓고 미생물을 쳐봤더니 특정 미생물에서 그게 좋아져가지고 그거 지금 치료제로 개발해가지고 임상 이상 가고 있는 게 그런 치료제예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있는 게 지금 치료제 개발의 일환으로 사용될 정도. 그래서 실제 이게 결과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1차, 2차 검사하신 분들이 500분이 넘어 있었고요. 봤을 때 실제 섭취 전과 섭취 후에 장내미생물 다양성의 증가와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증가가 엄청나게 유의적이에요. 이게 저희는 의약품 개발할 때 70% 이상의 사람에게서 효과가 있으면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마일랩 프로그램에서 81.45%에서의 개선 효과가 확인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 피팅률이 엄청나게 좋고 근데 이제 80% 이상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배변 만족도, 복통, 가스 다 유의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안 되는 20%의 분들이 저희는 조금 지금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순진했던 게 의약품도 7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고객분들은 그건 기대치는 한 95%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거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도대체 왜 20%는 안 되는 거냐? 20%의 분들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근데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근 논문에 그 아마존의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의 변을 가져다가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현대인들에 비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3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논문에서.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마이랩을 분석을 하면서 되게 놀라운 게 연세가 6, 70세 넘으시는 분들은 다양성이 되게 좋으세요. 대부분.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진짜 바닥이에요. 진짜 처참한 수준으로 나와요.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왜냐하면은 저희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저희 몸의 면역세포와 피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세 이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구성이 되고 나면은 저희 몸의 면역세포가 그 구성을 기억을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항생제를 먹었다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면은 인스턴트 식품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 이런 방부제 같은 거 이거는 그 식품에서 균을 죽이려고 넣는 거거든요. 방부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생물학자라서 이제 저희 애들한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매대에서 파는 식빵 같은 거. 그 25도 실온에서 2주가 안 썩는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 48시간이면 곰팡이가 그득해야 되는 건데 방부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매일 장에다가 넣었는데 그러면서 다양성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역설적인 이슈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현대인이 높게 유지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렵고 뿐만 아니라 아스피린, 타이레놀만 먹어도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피팅을 해서 유지를 시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뭐 맨날 먹는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정신과 약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다 붕괴시킨다라는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 이거는 저희 자체 데이터인데 19,000명 분석을 했더니 5번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술 드시는 분, 1번은 술 안 드시는 분. 그 알코올을 저희 장에다 매일 넣게 되면은 장내미생물은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서 다양성이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코비드 19 감염도 동일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 면역세포와 마이크로바이옴이 붙어 있다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 면역세포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적이고 이거는 적이 아니야라는 거를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면역세포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애꿎은 미생물이 엄청나게 죽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백신만 맞아도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비드 19 감염이라든지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이런 케이스에서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좋게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81.45%는 엄청나게 뿌듯한 결과라고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95%까지 올리도록 저희가 지금 제품 리뉴얼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키트도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면서 키트도 더 간소화시킬 거예요. 키트도 더 쉽게 할 거고 더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지금 가스 센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변기 부착형 가스 센서만으로도 매일같이 마이크로바이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내가 오늘 핸드폰을 켜고 앱을 보면은 오케이 내 당뇨 위험률이 3% 떨어졌네. 오케이 나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네. 이거를 했더니 내가 더 좋아졌네. 이게 결국은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오 시대예요. 그거를 알고 그걸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성이 좋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이 ABO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페인 포인트가 많아서 이거는 약간 티저예요. 티저인데 약간은 저희가 지금 마일랩 플러스라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일랩 플러스는 뭐냐면 동물 실험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동물한테 실험쥐한테 항생제를 조금 먹여가지고 다양성을 떨어뜨렸어요. 항생제 조금만 먹으면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훅 떨어집니다. 떨어뜨린 다음에 얘네한테 동일한 양의 더블 X를 먹였고요. 한 그룹은 동일한 양의 아세로라씨를 먹였고 한 그룹은 동일한 양의 오메가3를 먹여봤어요. 다 아메이 제품. 아메이 탑10 셀링 제품을 다 먹여보고 있어요. 조금씩. 그렇게 먹여봤더니 동일한 양의 더블 X를 먹었는데 다양성이 높은 애가 면역력 증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혈중 지질, 항산화능 전부 다 다양성이 높을수록 동일한 양의 건강기능성 식품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용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파이로케미칼이라는 거는, 이 파이토케미칼은 대부분 마이크로바이옴이 분해를 해줘야지만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섭취하시는 영양소의 효용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아메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탑10 셀링 제품을 전부 다 개인 맞춤형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포지셔닝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메이에 가입해서 마이랩을 통해서 다양성을 높여놓고 나면은 그 뒤로 섭취하시는 모든 건강기능성 식품이 효용 가치가 다 높아지는. 그래서 나는 아메이는 더블 X만 먹어야지, 아메이는 치약만 써야지, 이런 게 안 되고 한번 바닥을 해놓고 나면은 모든 제품에 다 피팅이 걸리게끔 하는 게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일랩 플러스 이제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이걸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 지금 마일랩 데일리라고 앱 개발도 하고 있어요. 3만 개의 설문, 매일같이 이게 여러분이 제출하신 설문 기록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선 정도가 지금 알고리즘으로 짜지고 있다 보니까 마일랩을 한번 해서 피벗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간단한 배변 기록만 넣음으로써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매일같이 유치하고, 요거의 변화에 따라서 나에게 맞지 않는 솔루션이 적재적소에 다시 변경이 되는 프로그램까지 구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매일같이 앱으로 들어가서 나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데일리 플랫폼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큰 10년 대계의 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과 2017년도부터 준비해서 23년에 출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을 근데 아메이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요. 이 어려운 내용이 전달이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계획들이 정말 전달이 돼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의 접목이 될까라는 거는 걱정 포인트고, 웰네스 랩도 똑같아요. 마이 웰네스 랩도 다 이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같이 보시고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 식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 섭취를 통한 예방적 접근의 핵심이다.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예를 그 이야기예요. 이 우리가 바이오가 가는 방향은 조기 진단과 예방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앞에다가 책자를 놓고 당신의 3년 뒤는 말이지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는 뭐를 사, 뭐를 팔아,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라 당신은 말이지라는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가는 이 과정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난 힘이고, 여러분이 더 이상 소비자, 셀러가 아니라 디벨로퍼까지 이제는 발전을 했다라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을 해주시면 정말 세계의 유일한 제품을 만드는 개발자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를 같이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